개념 플러스 유형이고요. 고등수학 하간이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2학기 과정. 그래서 선행을 해본 친구도 있고 뭐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그냥 꼼꼼하게 그냥 나가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고 자 볼게요. 우선 나가기 전에 뭘 배우게 되는지부터 보자고.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1교시 이제 배웠겠지만 고등수학 상은 거의 식연산이에요. 다항식 연산. 그래서 인수분해 잘 되는지, 곱셈공식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 식연산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뭐 항등식도 배우고 있고, 오늘 뭐 나머지 정리, 뭐 인수정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연산이 끝나면 그 식을 가지고 고등수학 상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연산을 할 줄 아니까 자 이제 방정식도 풀어보고 부등식도 풀어봐 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정도만 다루게 되고 또 함수도 2차 함수까지 그러니까 식을 연산할 줄 알았으니까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라는 이 대표적인 녀석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 라는 거였고 그 내용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도형 배웠었잖아요. 도형. 그치? 그 도형을 어디를 끌고 들어가냐면 좌표평면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좌표평면에다 도형을 그려보고 그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고등수학 상의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도형을 식으로 만들기 이거예요. 그 단원이 사실은 고등수학 상에서는 제일 어려운 단원인 거지. 제일 어려운 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이. 자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고등수학 2학기 과정이에요. 2학기. 자 그럼 집합과 명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배울 게 집합인데 보세요. 자 수학에서 어떤 걸 모아놔요. 수를 모아놓든 뭐 식을 모아놓든 모아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모아놓는 걸 집합이라고 해. 오늘 배울 거야. 그쵸? 그 집합.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되는데 그 약속된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거든.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저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표현도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개 문제 풀어보면서 좀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집합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명제라는 거는 뭔가 참것이 분명한 문장을 얘기해.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어떤 거 여러분들이 늘 봤었어요. 뭐냐면 자 다음 중 참인 걸 고르시오. 다음 중 거짓인 걸 고르시오.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단 말이죠. 자 그게 명제야. 그래서 이거는 참인 거네. 옳은 문장이나 옳은 식이네 라고 한다면 그건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되면 명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제를 왜 갑자기 집합 다음에 배우냐 그러면 이 명제에 가서 이제 이런 표현들 있죠. 새로운 용어들 가지고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다 집합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명제를 다 집합으로 표현해.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집합을 통해서 이제 명제까지 배웠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법들을 배운 거야. 사실은 이 단원 자체는 자기 집합과 명제라는 그 단원 자체가 혼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단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보조해주는. 다른 단원들의 용어들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집합과 명제를 다 배웠어. 이제 용어들이 익숙해져. 그럼 거기 결국 그거 가지고 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하이라이트. 2학기의 하이라이트는 함수입니다. 함수. 물론 1학기 때도 함수를 배우죠. 근데 그건 2차 함수까지만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이미 중3 때 배운 거를 그냥 복습하는 수준인 거야. 중3 때 배운 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때 함수는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이러면서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역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이쪽이 사실 2학기 하이라이트예요. 2학기에서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네가 좀 잘 배웠으니까 그 함수 이용해서 좀 더 네가 2차 함수에서 다루지 못했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함수를 배워볼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유리함수, 흔히 분수꼴의 함수죠.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하나 배우고 이제 함수 새롭게 배우면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돼. 2차 함수도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똑같아. 이거 배우고 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가 뭐 증가네요 감소네요 자 여기서는 yx의 대칭이네요 뭐 등등 이게 성질들을 막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럼 1학년 때는 여기까지 끝이죠.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어져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배우고 또 고3 때 넘어가면 그 함수에 대해서 또 이제 초월함수라고 해서 엄청 복잡한 함수를 다루는 거야. 거기가 목표점입니다. 고3의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식을 막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 과정을 1학년 때 하는 건데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 뭐냐? 그럼 앞에서 집합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함수 이제 배웠는데 중학교 때도 정의역, 공역 이런 표현 배웠나요? 정의역, 공역 이런 게 그 역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다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이것도. 응? 그러니까 집합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교육과정이 이어지고요. 얘는 혼자 혼자. 그냥 혼자 덩그러니. 얘는 진짜 앞에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 경우의 수는 그냥 고등교육과정과는 상관없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경우의 수? 거기서 그냥 후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냥. 자, 오늘 집합하는 거야. 이제 뭘 배우는지는 알고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 플러스 유형 한번 펴보세요. 책이. 책 표지 뭐 이런 거는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저희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기 제가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이 8페이지 피셔야 되겠어요. 8페이지. 오늘 이제 집합에 대해서 배운다. 한번 가보자. 궁금한 거는 자, 명제까지는 못 가고요. 오늘 집합 좀 앞부분 배우는데 배우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 처음 배우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마이크 켜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채팅도 치셔도 되고. 가봅니다. 시작할게요. (2021년) 지오쌤과 함께하는 매스 투어 수학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람 빠라바람. Let's get it! 자, 할게요.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처음 배우니까 집합이 뭔지, 그러면 집합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서로 약속된 게 있죠. 수학이니까. 그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요 네 가지 개념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집합이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숫자들을 모아놓고 하여튼 뭔가를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집합은 뭐다? 모임이다. 그래서 집합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모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뭔가 모이면 모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죠. 뭐냐? 그러면 살찐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누군가는 저를 살찐 사람으로 이 비만인 들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살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가 보기에는 그냥 건강해 보인다 이럴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엔 돼지다 이럴 수도 있고 등등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냐면 명확한 모임. 명확한 모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아볼까? 모아보지 뭐. 그러면 아주 그냥 수학적인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8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해보자고. 8의 약수의 모임. 뭐 정확하잖아. 누가 보더라도 8의 약수는 너무 정확한데. 그치? 그래서 이걸 모아놓어 보려고요. 그럼 8의 약수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 1, 2, 4, 8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걸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모아놓을 거냐 그랬을 때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모아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거고요. 이 8의 약수들이 하나하나를 차지하죠. 그 1, 2, 4, 8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소. 그러면 이 중괄호로 모아놓은 건 뭐라고? 집합 이렇게. 근데 이 집합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이기로 했냐면 대문자 써가지고 알파벳. 그래서 너는 A집합이야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집합이 있다면 얘가 A 차지하니까 다른 B집합, 그 다음은 C집합, 그 다음 D집합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소들이 들어있고 겉에 이제 중괄호로 딱 모아놓으면 이게 집합의 표현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2, 4, 8이 원소죠? 그리고 이건 A집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표현을 해보죠. 자, 1이 A집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1이 A집합 안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 뭔가 약간 포크 삼시창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얘가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한다면 얘가 원소잖아요.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1은 A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1이라는 건 원소입니다. 그 원소를 영어로 하시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엘리먼트라고 써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2로 시작한다고요. 엘레멘트. 그래서 2로 시작해요. 그래서 2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래서 요 기호구나. 자, 1은 속하 있는데 3은 없죠. 그래서 3이 A의 원소입니까? 그러면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짝대기 그으시면 A의 원소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 내용 끝났어. 아, 집합과 원소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2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또 설명한 거네요. 이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2번 내용까지 요겁니다. 2번 내용이 별거 없죠. A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가볼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자, 그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까? 똑같은 예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 그래, 명확한 모임인 건 알겠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건데? 라고 해서 좀 전에 하나 표현 방법을 배웠어. 그쵸? 자, 우리가 지금 A집합이 뭐예요? 그러면 8의 약수 모임이라고 해봤잖아요. 8의 약수 모임. 그래서 이거 A집합이야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8의 약수들 1, 2, 4, 8 얘네 뭐라 했다? 원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방법. 이렇게 딱 나열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현법은 원소 나열법입니다. 첫 번째 표현법.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보기 좋잖아. 눈으로 싹 들어오니까. 좋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좀 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괄호 안에 요 안에 원소를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X바라고 써요. 바는 그냥 막대기란 뜻이에요. 스쿠리바 이런 것처럼 그냥 막대기란 뜻이야. 막대기로 구별선을 지어서 요 앞에 들어가는 게 원소라는 뜻이에요. 야, X가 원소야. 그러면 여기 뒤에는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뭐가 원소인지. 그러면 뭐였어? 8의 약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X는 8의 약수. 이렇게 써요. 그냥 8의 약수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아니고 약속을 이렇게 했어. 자, 막대기를 구별하고 앞에는 원소야. 그럼 원소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X는 8의 약수야. 8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조건을 쓰죠.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네가 알아서 모아봐.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해줬다. 8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누가 편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원소나열법이 편해. 누가 봐도 원소나열법이 편하다. 잠시만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히터 좀 끄고 갈게요. 자,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제시법을 많이 줘. 왜? 더 어려우니까. 조건제시법을 준 거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 푸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 풀어야지 편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첫 번째 저 원소나열법보다도 더 편한 방법이 있어. 그 뭐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여기에 A집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저 중괄호 대신에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에 모여라 라고 해서 저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저 안에 1도 넣고 2도 넣고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그냥 1, 2, 4, 8 이렇게 넣으면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수학자 이름 딴 거고요. 이거 처음 써먹은 사람 이름이에요. 다이어라는 게 여러분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램이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프.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벤 수학자가 만든 원 그림 이런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표현법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뭐가 제일 쉽냐? 그림이 제일 좋다. 그림이.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조건제시법을 준다. 조건제시법을 주면 원소나열법을 나타내보고 이걸로 웬만하면 풀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 머리 아파. 이러면 이걸로 넘어가서 풀면 훨씬 더 쉽다. 이거죠. 그쵸? 이게 표현법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이미. 됐죠? 자,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구나. 자,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기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뭐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있어. 똑같은 내용 하는 거라서. 자, 여기까지 했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그래, 집합이 모임인 건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원소잖아요. 그치? 그러면 집합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름을. 넌 무슨 집합이야? 넌 무슨 집합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붙이냐면 원소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봐봐요. 이런 녀석 있죠.
8의 약수의 모임이야 너는. 그러면 1, 2, 4, 8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 녀석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근데 B집합이 있어. B집합. 제가 조건 제시법을 하나 써볼게요. B집합. 야, X 봐. 이렇게 두고 X가 원소인데 X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X는 자연수예요. 이렇게 하면 명확해. 아주 명확한데 누가 봐도 자연수는 명확하잖아요. 그치? 그럼 자연수들을 모아놓을까 해. 그러면 원소나열법을 한번 표현해보자고. 그럼 누구 있어? 1, 2, 3. 얘들아, 1, 2, 3. 그러니까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야? 너무 많잖아. 끝도 없어. 자연수는 무수히 많잖아.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뭐 끝까지 어떻게 쓰겠어. 그쵸? 보통은 3개 정도는 써주시고요. 4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되는데 최소 3개는 써야 돼. 1, 2, 점점점. 그건 너무 많이 생략한 거야. 그래서 항상 3개 정도는 보여줘야지 네가 자연수 모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1, 2, 점점점 그러면 얘가 뭐 모아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얘가 뭐 8의 약수의 일부를 모아놓은 건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럼 구별할 수 있겠는데? 얘하고 얘를 구별해 볼까? 너하고 너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 몸은 분명 다르다. 너는 다르네. 뭐가 다르냐? 그러면 너는 원소가 4개 셀 수 있고 얘는 몇 개야? 그러면 셀 수 없어.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원소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이렇게 두 종류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럼 위의 집합은 뭐냐? 원소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우리의 생명 뭐야? 여러분 이게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이 유한하다 뭐 이런 거 국어에서 막 표현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개수가 유한하죠. 셀 수 있는 경우는 유한하다고 해.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셀 수 있구나. 셀 수 있는 집합, 그 유한집합이야.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없어. 너무 많아서. 이걸 뭐라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해. 무한집합. 됐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셀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볼 거냐면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볼 거야. 개수 몇 개냐 이렇게. 그러면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개수를 영어로 넘버, 그냥 숫자도 넘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국 애나 뭐 미국 애들이 쓰는 표현을 보시면 나 몇 개, 너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넘버 오브 막 이렇게 물어봐. 넘버가 개수를 뜻하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라고 쓰고 이렇게 소가로 안에가 집합이야. A 집합에 이렇게 넘버 이렇게 하면 뭐야? A 집합의 원소 개수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N이라고 앞에다 딱 쓰면 원소 개수라는 뜻이야. 그럼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이렇게 봐봐. 몇 개야? 4개야, 4개. 그래서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4개입니다. 이렇게 쓰고 약속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수학은 약속이라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정해놓은 용어를 받아들이고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헷갈리는 게 봐봐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뭐냐면 C집합이라고 해서 제가 조건제시법을 하나 써볼게요. 한번 써봐야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X 봐. 자, 뭐라고 써볼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X는 1 미만의 자연수인데요. 이렇게 써봐. 명확해. 멘트는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1 미만의 자연수? 자연수 제일 작은 게 1인데 1 미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잖아. 그래서 없어. 그럼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이거 조건제시법이야.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이 중괄호 안에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가 없지. 그럼 그냥 비워놓는 거야. 비워놓으면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야. 없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도 쓰지만 이거보다는 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 자,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자, 0 여기다 짝대를 딱 그어. 그럼 이게 뭐냐면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원소가 없는 집합을 뜻하고 얘 이름도 붙였어. 얘는 뭐냐면 빌공자. 여러분들이 뭐 한자로 하면 비어있다라고 할 때 공터 할 때 그 공자야. 그래서 공집합 그러면 비어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이제 뭐라 부른다? 공집합. 얘도 쓰긴 쓰는데 주로 얘 써. 얘. 이걸 써. 주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니 무한집합이니? 그러면 원소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물어보면 셀 수 있어. 0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유한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럼 자, 유한집합일 거야. 유한집합이. 얘도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유한집합 중에는 이렇게 원소가 4개짜리, 3개짜리, 10개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0개짜리도 있다. 그게 공집합이다. 그럼 자, 어떻게 쓰나 봐봐. 자, 이렇게. 자,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0개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지? 0개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공집합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괄호가 딱 들어오는데 이 집합 안에 뭐 왜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냐? 라고 했을 때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0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 혼자 있으면 이제 공집합이란 뜻이야. 이거 똑같은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공집합인데 공집합 겉에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중괄호 씌웠잖아. 이런 게 등장하면 여러분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원소예요. 이거 공집합 아니에요? 아니, 공집합처럼 똑같이 생긴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맨 겉에가 중괄호면 그 안에 들은 건 다 원소라고 보시면 돼. 그럼 자, 이렇게 썼다고 해봐. 그럼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집합하고 똑같이 생긴 원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한 개라고 하셔야 돼요. 얘하고 다르죠? 이건 공집합인데 이거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이렇게.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쓰셔야 돼. 한 개다.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봐봐. 0이야 0. 그럼 뭐야? 이 집합은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소 몇 개야? 개수 물어봤으니까 한 개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냥 집합 얘기야. 막 엄청 어렵거나 막 소름 돋고 막 이런 파트는 아니잖아. 그치? 머리 아프고 막 지끈거리고 그러진 않지? 괜찮지?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을 해본 거고요. 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거기 개념 체크 그런 것도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야. 다. 자, 한번 보자. 9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체크 나와 있어요.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혹시 계산 실수하거나 그러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 켜고. 알았지? 자,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뭐 표현까지 하나라고는 안 했어요. 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야? 그냥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그냥 바로 답인데 뭐 표현까지 하세요. 그럼 중괄호 씌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10 이하인 홀수. 그럼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냥 그래도 해보자. 1, 3, 5, 7, 9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중괄호 쓰시면 되는데 그냥 원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별거 없네. 그쵸? 간단해라. 자, 이렇게 아주 센 기초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고등사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공통교재 가지고 하잖아요. 대신 여기에 나오는 아주 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다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프린트물까지 할 건데 프린트물은 뭐냐? 이 교재를 뛰어넘는 난이도 실전에서 나오는 2학기 내신 기출문제들까지 다룹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아주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한 번 수업에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훅 하다가 우와 됐다 어렵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센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내보죠. 자, 보세요. 2번입니다.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 A다 그랬어. 그러면 봐봐. 6의 양의 약수니까 뭐 있어? 저기 왜 양의 약수라고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약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6의 약수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는 어차피 1, 2, 3, 6이 6의 약수인 거는 그냥 약수 그러면 되는데 고등 과정은 좀 애매해. 왜냐면 마이너스 1도 6의 약수라고 부르거든요. 마이너스 2도 6의 약수예요. 고등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3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6도 그래요. 그래서 6의 약수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한 거예요. 음수까지 얘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고등 과정이 애매해서 저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6의 양의 약수야. 자연수에서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자, A집합. 너는 이 4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중괄호 빡 씌워놓고 가봅니다. 자, 기호 삼지창 있죠? 원소인지 아닌지. 자, 0이 A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는 기호로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2는 원소죠? 그럼 속합니다. 4가 원소가 아니죠?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6이 원소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해.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쓸 때 같이 따라 쓰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과제야. 얘들아. 과제인데 어차피 나중에 사진 찍어 다 보내셔야 돼. 담임선생님한테. 그렇잖아? 그러면 할 때 그냥 같이 하고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 있으면 그냥 과제를 미리미리 해버려 그냥. 그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속 편할 것 같아. 자, 보세요. O 이하의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보세요. 표현 방법 3가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1번 원소날법. 자, O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제 해버릇 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돼. 조건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로 한번 나타내보면 여기다가 뭐라 쓰면 된다고? 그냥 x바라고 시작하면 돼. x가 원소인데요. 그럼 x에 대한 설명. x는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멘트로 치시면 돼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걸 이렇게 원 딱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 안에 1, 2, 3, 4, 5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주의하실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주의 이렇게 해서 처음 배울 때 조금 헷갈리니까 주의사항들이 있어 여러분. 그 교재에도 있거든요. 교재에 있는 내용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4,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6, 4,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둘이 다른 집합이냐? 아니에요. 같은 집합이야. 그냥 2, 4,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같은 집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지. 응? 이게 보기 편하니까 보통은 쓸 때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감점을 할 수는 없어요. 감점을 할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순서대로 쓰기를 많이 권장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뭐 이거 상관없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어. 642라고 쓰든 242라고 쓰든 너의 마음대로 쓰면 돼. 안에 들어있는 것만 똑같으면 돼. 됐나요? 자, 그런데 봐봐요. 246 이건 좋아. 근데 2246 이렇게 쓰시면 이건 감점해요. 감점해요. 왜 2를 왜 두 번 썼냐는 거야. 그래서 집합안을 쓸 때는 두 번 쓰지 않아. 한 번만 써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원소가 여러 개 들어있고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의 원소는 한 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쓰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겹쳐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뭐 요게 하나 있는 거고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H집합이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볼까? 100 이하의 자연수. 자, 이거 유한집합이지. 유한집합이야. 원소계 셀 수 있잖아요. 1서부터 100까지 몇 개? 100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0개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걸 원소나열법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1, 2, 3 언제 다 써 이거를.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쓰고 점점점 이렇게 쓰고 여기 마지막에 뭐 100 써주셔도 되고요. 99, 100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원소가 너무 많을 때는 점점점으로 중간에 생략해도 된다. 이런 표현법들이에요. 이게 지금 집합에서 나오는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처음 배울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니까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지요? 체크 갑니다. 4번으로요. 개념 체크. 너무 쉽다. 자, 개념 체크는 워낙 쉽죠. 뭐 그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 녹듯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쫙 쌓여가거든.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건 뭐야? 해보자.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의 보기의 집합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봐라. 알겠다. 자, 기억. 18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원소날법 한번 써볼까? 18의 양의 약수. 연습 삼아서 1, 2, 또 누구 있니? 같이 해봐. 3, 3, 6, 18, 3, 6, 9, 18 이렇게 되겠다. 그치? 원소 몇 개냐? 6개예요. 6개. 그쵸? 이거는 유한집합이네. 유한집합. 그래서 너는 기억 열로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한집합. 자, 이거 볼까요? 자, X바. X가 원소인데 뭐냐면 여기 방정식 딱 하나 들어있다. 자, 방정식.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네? 세상에 이런 게 있나? 넘겨봐봐. X제곱은 마이너스 2? 세상에 제곱해서 음수되는 게 어딨어? 실수 중에. 그렇죠? 물론 여기 고등사 상에서 허수라는 건 배우지만 그건 실수범위는 아니잖아. 그치? 실수범위는 아니니까. 잠깐만. 카메라 꺼졌네? 강현? 카메라 좀 켜줘. X제곱이 음수되는 건 허수는 있지만 실수범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의 이 집합은 뭐라고 쓸 거야? 원소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뭐? 공집합 이렇게. 니은 너는 공집합이야. 그래서 3번 쪽에 써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디귿 봐봐요. 10보다 큰 홀수. 야, 그러면 11, 13, 15 너무 많아.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아. 셀 수 없어. 그래서 무한집합. 간단하지? 자, 이거 빨리 같이 적어가면서 하자. 그래야지 과제가 이제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쓴 것도 교재에 걷어가지고 검사한단 말이야.
어차피 비어져 있으면 안 돼 또. 나중에 언제 이거 다 채워 넣어. 그치? 할 때 그냥 같이 해버려. 자, x는 짝수인 소수 그랬어. 뭐야? 너네 짝수인 소수가 뭔지 아시죠? 소수.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약수 두 개인 수. 누구 있어? 2, 3, 5, 7, 11, 13, 17, 19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짝수인 건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원수 하나. 하나네. 그래서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 이렇게 해서 유한집합인 거죠. 됐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는데 봐봐요. 공집합 니은이죠. 근데 니은은 여기도 들어가야 돼. 얘들아, 제가 빼먹었네. 니은은 여기도 들어가야겠죠. 공집합은 공집합인데 유한집합이기도 하니까 니은은 여기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한집합이기도 하니까. 자, 일단 미음 봐봐요. 자, x가 원소인데 x에 대한 설명이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분수잖아. 1과 2 사이의 분수 얼마나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 1과 3분의 1, 1과 4분의 1, 1과 5분의 1, 1과 7분의 1 엄청 많아. 무수히 많지. 이거 다 어떻게 써? 무수히 많아. 그래서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비읍이요. 자, x가 원소인데요. x는 3k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했는데 k를 알려줬어요. k가 1, 2, 3이래요. 그럼 k에 1 넣어봐요. 그럼 3, k 2 넣어봐요. 그럼 6, k에 3 넣어봐요. 그럼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시킨 대로 x를 구해봤더니 369. 369, 369. 자, 369네요. 그래서 뭐야? 원소 3개잖아. 이렇게 해서 유한집합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개념이야, 개념. 개념 체크. 괜찮나요? 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용어들이니까 용어들을 이제 좀 오늘은 그냥 용어와 친숙해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지울게요. 그 다음 볼까? 자, 집합의 뜻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글자를 이게 지금 한 번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밖에 캡처를 못 떴는데 좀 중간 잘라서라도 좀 수고수 때도 여러 번 해서라도 제가 좀 크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좀 할게요. 첫날이라 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캡처를 좀 잘못 떠가지고 글자 좀 작은 게 몇 개 있거든. 오늘만. 다음 시간부터는 좀 편하게 제가 크게 한번 해볼게. 제가 컴퓨터 잘 못 다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자, 봐봐. 1번.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교재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만 좀 불편하더라도. 알지? 다음 시간에는 확 키워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이요. 집합의 뜻.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봐라. 집합 뭐라고? 모임.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그쵸? 명확한 모임. 명확한 모임인지 한번 봅시다. 기억이요. 짝수의 모임. 짝수. 완전 명확해. 짝수. 누가 봐도 짝수 애매하지 않잖아. 유명한 골프 선수 어느 정도가 유명한 거야 도대체? 애매하잖아. 누군가가 막 서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유명한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이렇게. 저기 너무 애매하다. 애매한 표현 안 돼. 자, 디귿. 디귿. 0에 가까운 수. 뭔가 좀 명확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애매하죠, 저거? 애매해. 0에 뭐 얼마 정도면 가까운 거야? 1이면 가까워? 2면 좀 가까워?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 그치? 0에 가까운 수 이러면 안 되지. 0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수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디귿도 안 돼. 태양계 행성 뭐 이거는 당연히 명확하게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리을도 이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음 맛있는 과일 너무 애매하다. 애매해. 그렇지? 우리나라 광역시 정확하다. 우리나라 광역시.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 이렇게 되겠죠. 거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명확한지 아닌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필수 예제를 설명한 다음에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과제로, 과제 검사하고 막 이렇게 질문 받고 이럴까 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1- 뭐 이런 거나, 1-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과제로 내고요. 과제를 했을 때 잘 안 풀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질문 받을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려운 것들은 제가 다 같이 풀어볼까요?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운 유형이고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같이 그냥 쫙 풀어보고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할 문항이 없어지겠죠. 그럼 제가 그거는 너무 중요한 유형이니까 주로 프린트에는 중요 유형들 이렇게 조금 가벼운 유형들은 여러분 교재에서 한 걸로도 그냥 끝낼 거고요. 중요 문항돼 있잖아.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또 이거는 어렵게도 나온다. 이런 것들은 교재에 없는 것들은 다 프린트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그냥 2월 달까지 그냥 2학기 중간 기말까지 다 끝내보자 한번. 물론 경우에서 제외하고. 자, 봐봐.
집합의 표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1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좀 조금해서 안 보이죠? 자 보시면 A의 원소 3, 6, 9 이렇게 해가지고 99까지 있죠. 이게 뭐예요? 3의 배수들 아닌가요? 그쵸? 3의 배수들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다. 근데 100보다는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X바 이렇게 쓰시고요. X가 원소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데 X는 3의 배수인데 100 이하예요.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3의 배수 그럼 좀 애매해. 왜냐면 마이너스 6 같은 것도 3의 배수라고 하거든. 고등과정에서는. 음수도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양수만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니까 3의 정확하게는 양의 배수 이렇게 해야 돼. 3의 배수 이러면 좀 애매하고요.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볼까? 비집합은 뭐로 표현된다 봤더니 뭐야 원소나열법이네. 저 봐봐 1, 2, 4, 5, 10, 20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20의 약수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캐치하시면 요거를 다시 이제 조건제시법 X바 X 설명하세요. X는 20의 약수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음수가 아니고 양의 약수만 쓴다는 거예요. 20의 양의 약수. 그냥 약수 그러면 조금 애매하니까 양의 약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다고 20의 약수 이렇게 썼다고 해서 감점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까칠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 학교에서 이런 걸 낼 리가 없잖아요. 그치? 자, 그래도 연습해야 돼. 연습은 해야 되지. 자, C 봐봐, C. C 조건제시법으로 X버. X가 뭐냐? 그러면 12하의 소수네. 소수. 소수 외우고 있어? 소수 20 되기 전까지는 좀 줄줄 외워야 돼. 자, 2 있지. 3 있지. 약수 두 개인 거. 읽어, 자기 자신. 1, 2, 3, 5. 또 누구야? 같이 해봐. 7. 여기까지 끝이네. 그치? 그 다음에 11, 13, 17, 19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소나열법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D 볼까요? D. D집합. 자, 봤더니 X를 설명했어요. 10과 20 사이의 짝수래요. 그럼 해볼까? 10과 20 사이의 짝수면 12서부터 쓰시면 되겠죠. 12, 14. 이 정도는 점점점 하긴 좀 그러네요. 그죠? 16, 18.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셔야 되겠네요. 12, 14, 16, 18.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다. 그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물론 벤 다이어그램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2-1번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이 과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여러분 잠깐 이따 쉬는 시간 줄 텐데 쉬는 시간에 다 해버릴 것 같아. 이거 따로 또 과제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도 있고 그때 그냥 끝내버려, 얘들아. 이것도 뭐 그냥 벤다그램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할 수 있을 것 같다. 넘어가자 이거. 제가 이거 풀어주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지겨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1서부터 9까지의 원소가 있는데 이걸 조건제시법을 바르게 나타낸 거 이랬으니까 이 조건들을 읽어서 진짜 1서부터 9까지 나오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원소를. 그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굳이 제가 함께 할 만한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한테 맡기고 대신 질문은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됐죠? 됐어요. 잘 듣고 있나?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봅시다. 세 번째 유형이네.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의 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봐볼래? 지금 봐봐요. A 집합의 원소로 1, 3, 5가 있죠. B 집합의 원소로 마일 0, 1이 있어요. 보세요. 자, 근데 C 집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집합 구해보라는데 자, 여기 봐요. 바 앞에가 원소인데 A 더하기 B가 원소예요. 근데 A, B가 뭔지를 설명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랬냐면 스몰 a라고 얘가 쓰는 거는 A 집합의 원소라는 거고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아까. 자, 스몰 b는 뭐냐? B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더한 거를 원소로 갖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다 더해야 돼. 얘 거하고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봐야 되잖아. 근데 빠짐없이 더하기 위해서 보통 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더하기죠. 자, 여기 A의 원소들 여기다 쓸게요. 1, 3, 5 이렇게 쓰시면 되고 표 이용하면 좀 편하겠죠. 자, B의 원소들 여기다 마일 그 다음에 0 그 다음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면 좀 보기 편하다.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9칸만 채우면 되는 거죠. 9칸. 그냥 채워볼까? 이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 더한다는 거죠. 물론 그냥 더하셔도 돼요. 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자, 더하면 0이죠? 더해보세요. 그럼 2인가요? 더하면 4인가요? 자, 이거 더하면 얼마죠? 1인가요? 이렇게 더하면 3인가요? 더하면 5인가요? 자, 이렇게 더하면 2인가요? 4인가요? 6인가요? 틀린 거 없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써보자고. 이 9개의 숫자를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쓴다고 해서 자, 제일 작은 것부터 쓰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0, 그 다음 누구 보여? 1 이렇게. 그 다음 2, 이 두 개인데요?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지? 안 돼. 2는 한 번만 써야 돼. 있는 거. 두 번 나오는데요? 아니야. 한 번만 쓰는 거야. 여기 9개 숫자. 0, 1, 2, 3, 4도 한 번만 쓰세요. 4, 5, 그 다음에 6, 됐습니다. 끝. 이렇게 쓰시는 거. 오케이? 그래서 빠짐없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 만들면 좋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D집합 가볼까? D집합 한번 이렇게 봐봐. 자, D집합이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 D집합이요. A하고 B를 곱한 게 원소랍니다. 그럼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A가 뭐냐? A집합의 원소, 스몰 b는 B집합의 원소래. A, B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곱한 거래요. 그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여기요. 요거 그냥 어차피 썼으니까 요 칸만 지울게요. 여러분. 또 쓰기 좀 귀찮아서. 여기만 좀 지우고 곱하라니까 어차피 A집합, B집합 원소 여기다 곱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또 표 또 만드는 거야. 곱할까? 자, 곱해봐. 그럼 마1, 마3, 마5. 자, 0 곱하면 그냥 다 0이겠죠? 자,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5 이렇게 되면 자, 씁시다. 자, 원소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마5죠? 마5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5. 그 다음 마3 보이시죠? 마1 보이고요. 그 다음에 0 3개지만 한 번만 쓰셔야 돼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완벽해. 이렇게 쓰면 끝이다. 괜찮아? 초반에 너무 쉽지만 귀찮더라도 이런 거 해버려 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습관이 좀 제대로 얘네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된 거죠? 이렇게 된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필수 3번 한 거죠. 저희가 교재에 12페이지네. 됐다. 이렇게 돼. 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자, 3-1하고 2도 볼게요. 한번. 봐봐. 자, 봅시다. 3-1.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조건지시법이니까 여러분들 뭐 B집합 풀어야지. 마이라고 1 나오겠다. 그지? 그거 푼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까칠해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도전해 보시길 과제로. 막 아주 까칠하고 막 소름 돋고 이 정도는 아닌데, 기존 거보다 좀 복잡하네. 그치? 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할게. 다음 시간에. 알지? 과제로 해봐, 한번. 자, 필수 4번 보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릴 만한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헷갈릴 만한 거. 시험 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왔어. 이 필수 4번 이겁니다. 필수 4번. 자, 보시죠. 중요 유형입니다. 중요 유형. 잠시만요. 중요 유형에는 제가 꼭 음악을 넣어놓는데, 음악을 안 넣어놓은 것 같아. 원래 중요 유형에 음악을 넣어놨었는데. 자,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잠깐 기다려줘봐. 우리 또 중요 유형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이게. 잠시만 있어봐봐. 뭐야, 이거? 왜 안 돼? 또 먹통이네. 안 되네. 그냥. 오늘은 그냥 음악 없이 하는 걸로. 자, 필수 4번 보세요. 필수 4번 볼게. 음악을 넣는다니까 깜빡했어.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지금 잘 듣고 있나? 네네네네. 자, 보시죠. 봐봐요. 오케이. 유빈이는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유빈아? 카메라 원래 보통 2개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니, 유빈아? 카메라 안 켜져 있는데? 카메라 켜줄까? 자, 봐봐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자,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보시죠. 천천히 할게요. 자,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에 뭐라 나와 있냐? 자, 원소의 개수인데 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라고. 자, 집합이에요. 요게 집합이에요. 요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게 집합이에요.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인데 0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쵸? 요게 집합의 모습이고요. 0이라는 원소 몇 개? 개수 물어봤으니까 1개. 그래서 1개라고 해야지.
개수 물어봤으니까 한 개 이래야지. 왜?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자, 보세요. 헷갈리면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파트여서. 자, 어떻게 나와있는지 보세요. 니은에 이렇게 나와있죠? 마이너스 1을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 거고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봐봐요. 자, 원소 몇 개? 한 개. 이 앞에 거 한 개. 얘도 몇 개? 한 개. 개수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 더하니까 두 개. 그럼 정확하게 쓴 거네, 이렇게. 괜찮아? 원소 개수 표현이야. 헷갈리면 바로 얘기해. 자, 그럼 디귿. 역시나 또 n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야? 원소 개수겠죠. 그래서 2하고 3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됐지? 자, 이거 원소 몇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쓰시고. 얘는 원소 몇 개? 세 개.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 2에서 3 빼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어야지. 마사가 아니고요. 그쵸? 마사, 요 안에 거 그냥 2, 3 빼고 마사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지, 그치? 개수를 물어봤는데. 개수. 빼기 개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개수로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보시겠어요? 자, 리을 보면 뭐라 나와있냐? 리을. 자, 안에 여기 보시면 x제곱이 마삼이라고 되어 있어요. x제곱이 마삼. 실수 범위에서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집합은 우리가 뭐야?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인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다? 0개입니다. 0입니다. 라고 쓰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제 미음 봐봐요. 자, A는 16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6의 양의 약수 뭐 있니? 1, 2, 4, 4, 16, 2, 8에 16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B집합 보세요. 81의 양의 약수는 뭐 있니? 1, 3, 3 곱하기 27이 81이고 3, 9, 9, 81, 27 그다음 8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볼래? 그래서 A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니? 원소 개수 물어봤으니까 5개니? 5개. B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 B집합이죠? B집합. 그럼 뭐야? 대소를 비교를 하는데, 아니, 틀렸네. A집합도 원소 5개고, B집합도 원소 5개면 등호 써야지. 5개 똑같습니다. 원소 개수 이래야지. 그지? 그래서 미음은 틀렸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헷갈리는 거 있나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 표현에 관한 얘기고, 자, 요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 되는 게 이거죠. 4-1.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앞에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4- 조금 까칠해 보이네. 좀 까칠해 보여. 그쵸? 좀 까칠해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C집합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C집합에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중3 때 배웠잖아요. 판별식이라고. 기억나시죠?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십니까? 얘 부호로 보는 거였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판별식 얼마니?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삼이네.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실근 근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C집합은 뭐다?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럼 C집합의 원소 개수는 뭐다? 뭐다? 0이다.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혹시라도 얘들 혹시라도 지금 봐봐. 혹시 헷갈리나? 혹시 헷갈립니까? B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생각해요. B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손가락으로 얘기해 빨리. 손가락으로. 화면에 다 맞아. 와, 좋네. 한 개. 여러분 한데 빵 터졌네. 손가락 왜냐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넷플릭스 봤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여러분 잘 모를걸? 탤런트 중에서 옛날 탤런트 알아? 차인표라고? 차인표라고 아나 모르네. 모를걸? 너네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아실 거야. 차인표라고. 차인표 옛날 배우야 한참. 나이 많으신데 그때 옛날 중에 이
배우가 했던 것 중에 거기도 나와. 차인표라고 영화가 나왔거든. 어젠가 나왔어. 코미디여서 어제 보다가 근데 너무 그냥 웃긴 장면이 있는데 이제 차인표가 뭐 옛날에 뭐 이거 아니야 이게 걔 유행어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제 영화 생각나가지고 빵 터졌네. 죄송해요. 아무튼 이거 한 개야 이거 원소야 이거. 원소야. 이 중괄호가 사라져야지 공집합을 뜻이. 공집합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있어, 원소로. 얘는 그냥 원소야. 이렇게 생긴 원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심지어,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나와도 원소 몇 개 하나예요. 클로버 같이 생긴 원소 하나 있구나. 뭐 이런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모 이렇게 하고, 별 이렇게 하면 원소 몇 개예요? 그럼 3개예요? 라고 답하셔야 돼. 꼭 원소가 숫자인 건 아니거든. 모양이어도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림 그릴 자신이 있으면 여기다 둘리도 넣고 뭐 하시면 돼. 또치도 넣고 뭐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 또 꼭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입니다.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좋아. 14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좀 전에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집합이 하나가 아니고 집합이 여러 개라면 그 여러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거든요. 봐봐요. 자, 우선 두 집합으로 볼게요. 두 집합. 그래서 두 집합이 예를 들어서 제가 A집합이 원소나해법으로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편하게 4, 6 이렇게 있다. 원소를 2, 4, 6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B집합. 자, 4하고요, 6하고요, 8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B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집합, B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싶은 거야. 그림으로요. 벤 다이어그램 갑니다. 그럼 A집합 너 일로 와 라고 해서 이렇게 A집합 이렇게. 자, 그리고 B집합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면 돼요. 겹쳐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역이 세 군데가 생기죠. 여기 이쪽 영역은 뭐냐? 그러면 순수하게 A에만 속해 있는 애들. 자, 여기는 A, B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애들. 여기는 순수하게 B 쪽으로만 속해 있는 애들. 그럼 누구냐? 공통인 것부터 넣으면 편해요. 4하고 6이 공통이죠? 4하고 6은 요 공통 영역에 써주시는 거야. 오케이. 요 뒤에 파트에서 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케이. 만날 교 해가지고 요 부분이 뭐다?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용어. 자, 어쨌건 4, 6은 여기다 쓰시고 2는 A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 영역에 써주시고요. 자, 8은 또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쵸? 자, 이게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이걸 말로 뭐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게 가장 둘 사이의 포함 관계 중에서 가장 흔한 모습. A에만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고 공통으로 속해 있는 부분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가장 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돼.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 특이한 경우. 그게 뭔지 한번 해볼까? 자, A집합을 볼게. A집합에 자, 제가 1, 2, 4 이렇게 해서 4의 약수들을 한번 써봤어요. 그럼 B집합은 뭐냐면 8의 약수 써볼게요. 8의 약수. 8의 약수가 1, 2, 4, 8. 물론 양의 약수들만 쓸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얘가. 그럼 어떻게 쓸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봐보세요. 자, 이렇게 A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리는 게 정확한 그림의 형태인 거죠. 얘는. 즉 A하고 B하고 1, 2, 4. 자, A에 1, 2, 4가 들어있고 1, 2, 4는 B에도 들어있고 요 B에만 들어있는 부분. 요 테두리 있죠? 요 바깥쪽이 이제 B에만 속한 8.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얘는. 오케이. 얘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좀 붙여보려고 해요. 이 상황을. 이 상황 이게 일반적인데 이건 좀 특별하니까. 특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자, A는 지금 보세요. A라는 집합은 B 안에 들어있죠. 아예 그냥. 그래서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B에 포함된다. A는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거 주어를 A로 잡으면 A는 B에 포함되죠. 근데 주어를 B로 잡아볼까요? B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B는 A를 포함한다. 말이 되죠? 이렇게 주로 말로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자, 봐봐요. 요 둘의 관계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돼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 아까 기호와 다르죠? 아까 기호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1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요 삼지창 기호가 있으면 얘를 원소로 봐서 이 1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지창 이게 자, 짝대기가 가운데가 없죠. 그럼 얘는 사실 뭐의 약자냐면요. 사실 C를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눌러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쓴 거야. C를. C가 뭔데요? 그러면 아까쯤 내가 뭐랬어? 포함하다, 포함된다 이렇게 했잖아. 포함한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컨테인. 이게 지금 이거에 약자 쓴 거야 그냥. 중요한 건 아니야. 컨테인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게 A는 B에 포함됩니다. B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 봐봐. 요 멘트를 식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식으로. 괜찮나? 자, 그러고 요거를 멘트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 A라는 게 B의 일부를 차지하죠. 이렇게 더 작잖아요. 그래서 A는 뭐라고 쓰기로 했냐?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개인 거죠. 상황은 다 저 동일한 상황인데 표현이 여러 개야. 이 표현 쓰죠. 쓰는데 잘 안 써. 이건 얘를 주로 써. 얘를.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쓴다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A가 B의 부분집합인 건 알겠어. 그런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걸 수학적인 정의. 자, 언제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야, A가 B의 부분집합은 언제 부분집합을 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A가 그냥 작고요, B가 크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수학적이지 않잖아. 그냥 너무 그냥 설명하는 것 같잖아, 상황을. 그죠? 그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A의 원소 1, 2, 4가 어디에 들어있죠? B의 원소로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1, 2, 4라는 A의 자, 제일 중요한 거 쓰는 겁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 표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수학적인 걸 기억하셔야 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무슨 의미야? 라고 한다면 작고 하나 큰 거잖아요. no.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고 그거 말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인지는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돼. 뭐라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니까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고 수학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정의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겠다. 왜 중요한 것이냐? 자, 두 번째 집이 요 포함가계인데 이런 거 보실래요? 자, 2번. 요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하기 전에 잠깐 참고사항. 자, 참고. 이것도 요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이름 봐봐요. 공집합이라는 게 여기 보이죠?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거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건데 맞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부분집합이라면 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되는데 얘가 원소가 없어요. 좀 애매하죠. 원소가 없는 걸 가지고 A에 다 속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원소가 없는데요? 그래도 A의 부분집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A뿐만 아니라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C라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에 그냥 부분집합으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했어. 다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이 부분인 거죠. 즉 A하고 A가 있을 때 자,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걸 정의를 생각하면 이거는 확실해져요. 즉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나요? 1, 2, 4란 모든 원소가 이 A에 속해 있죠? 말이 되잖아.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다? 부분집합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도
집합도 항상 자기의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집합이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큰 관계가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수학적으로 해보자면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 멘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봐봐요. 자, A 집합이 1, 2, 4, 8이에요. 8의 약수들이죠. 자, B 집합은 조건자 집합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X 봐. X가 원소죠. X는 8의 양의 약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차피 8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놓으면 얘도 똑같지 않나요? B 집합도 A 집합이랑 어떻게 된다? 1, 2, 4, 8 원소가 있어서 똑같다. 즉 속해 있는 원소들이 다 똑같죠? 자, 이런 경우는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등호 써서 표현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냥 뭐 늘상 보던 모습인데. 그런데 서로 같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요거 짝대기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등호처럼 똑같은 뜻입니다.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미리 알아두세요. 얘가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멘트로. 아, 너무 쉽잖아. A, B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보다 A가 작은 거 같잖아. 근데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A가 작다는 거야? B가 작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도 되잖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똑같아도 자, A가 B의 부분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A의 모든 원소 1, 2, 4, 8이 B에 속하니까요. 맞죠? 자,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나요? B의 모든 원소 1, 2, 4, 8이 1, 2, 4, 8 여기 속하죠? 그럼 되는 거야. 이 둘 다 만족하는 거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다? A, B가 같을 때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 멘트가 딱 등장하면 아, A, B 같다라고 놓고 스타트를 거시면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용어들이요. 자, 그럼 지인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 한번 보자고. 지인 부분 집합. 자, 한번 봐볼게요. 자, A 집합을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제가 1, 2, 4, 즉 4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시험에 나와. 지금 뭐냐면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다 써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의 부분 집합. 자,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자, 가장 기본, 첫 스타트 무조건 공집합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얘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원소 혹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요 집합 봐봐요. 이 집합의 원소 1은, 자, 여기에 속하니까. 얘보다 얘가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원소 하나짜리부터 먼저 쓰는 거야. 2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얘의 부분집합이겠죠? 3만 가지고 있는 것도 얘의 부분집합이겠죠? 자, 원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썼어. 이제 원소 몇 개? 2개 가지고 있는 거 쓰자. 2개. 자, 그럼 1, 2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4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2, 4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 누구? 자기 자신도 써야 되겠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분집합 구하세요. 그러면 첫 스타트는 누구? 공집합을 시작해서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쭉 쓰다가 마지막은 꼭 자기 자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날 때까지 쫙 다 나열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 A집합에 지인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지인 부분집합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 제외한 걸 얘기합니다. 뭐냐? 지인 부분집합. 마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약간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분 그러면 작다는 의미도 약간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은 좀 걸르고 얘 걸르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A의 지인 부분집합 쓰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쓰는지 제가 몇 줄 긋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딱 쓰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만 딱 제외하고 쓰면 얘가 뭐다? A의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인 부분집합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한 거고요. 근데 참고사항 잠깐. 참고사항. 포항관계 중에서 아까 봐봐요. 어떤 포항관계 있냐? 자, 가장 흔한 모습이 뭐라고? 자, 모습을 볼게. A, B 사이의 관계가 어떨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흔한 모습.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문제 푸는데 A, B 집합이 뭐 어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풀려면 이렇게 놓고 세팅해 놓고 푸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세팅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세팅하고 푸셔야 돼요. 자, A가 작고 B가 크게끔 이렇게 세팅하고 푸시는 겁니다. 됐죠? 이게 좀 특별한 거죠. 멘트도 있고 기호도 있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세 번째는 봐봐. 물론 A, B가 같은 거 있죠. 좀 전에 했죠. A, B가 같은 거요. A, B가 같은 건 그림 어떻게 세팅을 하나만 세팅하고요. 이거 A인 동시에 B입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푸신 겁니다. 그냥 푼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근데 네 번째 보세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미리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A하고 B하고 볼게요. 이거 뭐야? 완전 쭉 떨어져 있죠? 얘는 뭐냐면 공통인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공통인 게 없는 거예요. 이 뒤에 파트 나오는데 미리 그냥 합시다. A, B가 공통이 없어요. 그냥 얘 따로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얘는 1, 3, 5 이렇게 홀수 3개 정도만 써볼게요. 얘는 2, 4, 6 뭐 이러면 둘이 완전 공통인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1, 4, 5 이렇게 쓰겠죠. 2, 4, 6 이렇게 쓰겠죠. 공통인 게 아예 없어. 그냥 둘이 완전 떨어져 있어. 공통인 게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서로소라고 했네. 뭐라고요? 서로소.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숫자에서 서로소도 있어.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그 서로소도 여기서 지금 봐봐. 2와 3은 서로소 할 때 맞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숫자끼리 서로소도 많이 보지. 서로소가 뭐였어? 공약수가 없는 거. 물론 1은 제외하고 1 제외하고 공약수가 없잖아. 2하고 3의 약수는 1 말고는 없죠. 공통인 약수가 없는 거를 서로소. 여기서 뭐야? 공통인 원소가 없는 걸 서로소. 그러니까 공통이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세팅해 놓고 푸셔야 돼. A, B가 서로소이다 이러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림밖에 없어요. A, B 사이의 관계는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완전히 하나에 포함되거나 둘이 같거나 아니면 아예 공통이 없거나 이 네 가지 세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팅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그림을 세팅해 놓고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게 집합의 포함관계였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개념이고 관련된 문제 차근차근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개념 체크 너무 많네. 6개나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일단 천천히 해볼게. 보세요. 개념 체크. 다음 빈칸에 기호 중에서 알맞은 써놔. 이게 뭐냐면 짝대 읽으면 부문집합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자, A하고 B가 있죠. A의 모든 원소 1, 3이 B에 속합니다. A가 작고 B가 크죠. 오케이.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호 쓰시면 돼요. 자, B가 A의 부분집합인 건 아니죠. B가 더 큰데, 그렇죠? 자, 1, 3, 5가 모두 여기에 속하나요? 아니잖아. 5가 속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짝대기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 서인아, 움직여봐. 서인이 움직여봐. 그렇구나. 미안해, 서인아. 의심한 건 아니고, 옷만 있는 줄 알았어. 몇몇 친구들이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다가,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하더라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한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는데 이상해. 30분이 지났는데도 그 정자세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같은 자세로 계속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캡처 떠가지고 자기 사진을 캡처 떠가지고 그냥 카메라에 이렇게 인식시켜 놓고 자리에 없었던 거더라고. 나중에 어떤 친구는 이거를 짤로 만들었어. 짤로. 이상하잖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얘가.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 짤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 제가 의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옷만 딱 있길래 혹시라도 그냥 물어본 거야. 의심한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A하고 B가 있어요. 자, A가 2의 배수를 모아놓은 거고요. B가 4의 배수예요. 그러면 누가 클까요? 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2다, 4다. 2가 작으니까 4가 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2의 배수들이 있겠죠. 원소 됐다 많아요. 2, 4, 6, 8 뭐 이렇게 가겠죠. 쭉쭉쭉 가요. 자, B 생각해보세요. 4의 배수 생각해보세요. 4, 8, 16, 우와 원소가 무수히 많긴 많은데 누가
누가 작은 거고 누가 큰 거겠어요, 여러분? 누구다? B가 작고 A가 큰 거겠죠. 그쵸? 여기에 4, 8, 16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2, 뭐 얘들아 6, 그 다음에 뭐 10 이런 거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이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기는 하죠. 4의 배수들은 전부 다 2의 배수긴 해요. 근데 2의 배수들이 전부 다 여기 B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관계를 잘 보셔야 돼. B가 작고 A가 커. 그래서 B가 작고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인 건 아니야. 아니지. 그치? 그래서 잘 보시면 배수들은요. 오히려 숫자가 작죠? 2. 얘는 4죠? 2의 배수가 더 커요. 집합으로 보자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4의 배수는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소로 보자면. 그냥 2, 4라는 숫자의 대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 3번. 정사각형 마름모 이거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얘들아 마름모하고 정사각형 중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2 때 배우나 이거? 그쵸? 사각형 사이의 포함관계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봐봐. 마름모라는 건 네 변의 길이 같은 건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직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정사각형 보고 너 마름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치? 마름모 보고 정사각형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B라는 마름모, 얘들 마름모들을 쭉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일부 마름모인데 네 변 길이 같은데 각가지 같은 애들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를 갖는다는 거지. 그치? 중2 때 배운 거네. 그치? 중2 때.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는지 뭐 중3 때 배웠는지 다 어떻게 아냐? 그럼 제가 중등 인강도 하기 때문에 중등 인강도 하고 고등 인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다 알아요, 여러분. 몇 학년 때 뭐 배웠는지.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 마름모의 부분집합이네요. 자, 오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A가 B의 부분집합 이렇게. B가 A의 부분집합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거 뭐냐?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뭐야? 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는 두 종류잖아. 자,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이런 것처럼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였어. 성별 구별하듯이. 전혀 안 겹쳐.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인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유리수면 유리수고 무리수면 유리수. 유리수는 뭐야? 분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얘는 분수로 못 만드는 수. 이런 거였죠? 그래서 분수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유리수 무리수였어. 그래서 얘의 관계는 뭐야? 사실 아까 서로소 관계인 거야. A하고 B하고 전혀 포함관계 없고 서로 동떨어진 거지. 이런 관계 얘네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은 아니죠. B가 A의 부분집합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자, 개념 체크 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너무 쉬워. 너무 저런 것까지 풀지 그냥 우리한테 맡겨놓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풀고 한번 설명을 해봤거든. 안 풀고 해봤는데 확실히 기초가 조금 무너지긴 하더라고. 나중에 심화 갔을 때 다시 기초가 조금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뭔가 좀 쌓아 올리다가 삐걱삐걱 돼요. 나중에 심화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깨달았어.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원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저만 그냥 좀 바로 어려운 거로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등급에 한계가 있더라고. 3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올라가는데 더 치고 못 올라가.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센 기초 쉬운 것도 하기로 했어.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쌓아져 올려가더라고. 1등급 나중에 막 되게 어려운 거 던져도 이게 너무 뻔한 것도 막 쌓아놓으니까 받아들이더라고. 그런 것들을 응용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눈 쌓이듯이 쌓이는 거거든. 자기도 몰라. 그냥 무의식 속에 막 쌓이면 그게 다 기초가 되고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야. 자, 봐봐.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구해볼까? 자, 봐봐. 원소 두 개네. 자, 얘 부분 집합 쓰는 거야. 누구부터 쓴다고? 항상 스타트는 공집합. 자, 원소 하나짜리 쓰자. A라는 원소 하나 넣은 거, B라는 원소 하나 넣은 거, 그 다음 누구? 자기 자신. 항상 자기 자신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 모두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의외로 이거 되게 뻔한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서술형 1번으로. 서술형 1번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공집합.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자, 0 하나 가지고 있는 거, 1 하나 가지고 있는 거, 2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0, 1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할까? 0, 2, 1, 2. 이렇게 할게요. 자, 0, 2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 2 가지고 있는 거.
거기다 누구? 자기 자신 0, 1, 2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서버로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2번 개념 체크였습니다. 체크.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자, 등호 아니면 등호에 짝대기 한번 그어보라는 거야. AB가 같냐 안 같냐인데 봐봐요. 자, 2, 3, 5, 7이죠. 12하의 소수 모아보면 2, 3, 5, 7 맞지 않아? 그치? 2, 3, 5, 7 맞는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은 맞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5의 양의 약수면 비집합 보세요. 5하고 25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5, 25죠. 그래서 여기는 1이 있는데 저긴 1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AB가 같은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등호인지 등호가 아닌지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호에 짝대기 그으시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A집합 보시면 조건제시법 X제곱이 1인 거 누구니? 마이너스 2라고 1이지, 그치? 그 다음 B집합 봐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정수 누구 있어? 마이라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 있잖아. 서로 안 같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서로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A집합이요. 0과 10 사이의 정수니까 누구? 1서부터 9까지 써야 되겠지. 1, 2, 3 쭉쭉쭉 그래서 9 이렇게 씁시다 그냥. 1서부터 9까지. 자, B집합 봐요. B집합. 한 자리의 자연수. 한 자리의 자연수면 1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네. 똑같네. 1서부터 9까지. 똑같네. A, B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개념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집 같은 거 푸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선행을 따로 또 하고 있던가. 우리는 또 고등사 학까지밖에 안 하니까 나는 좀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수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뭐 시중 문제집을 사가지고 혹시 하고 있으면 뭐 그런 거야. 센수학 뭐 니는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 그러면 A단계 건너뛰지 마, 얘들아. A단계니 뭐 문제에서 여기 둔 개념 체크 뭐 이런 거니 이런 거 꼭 하세요, 여러분. 건너뛰고 막 B단계만 하고 막 그러면 좀 실력이 안 쌓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건. 항상 늘 기본부터 뭐 C단계 뭐 이렇게 있는 거 전부 다 본다고 생각해야 돼. 한 문항도 안 빼놓고. 자, 보세요.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그럼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A집합 봐봐요. A집합이 3하고 5하고 A를 가지고 있고요. B집합이 3하고 9하고 B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딱 뻔하네. 그치? 얘가 5를 가지고 있어. 3은 둘 다 가지고 있고 5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B가 5여야 되겠지. 뭐 있어야 되니까. 얘가 9 있으면 너도 9 있어야 되는데 A밖에 없잖아. 그래서 A가 9고 B가 5다. 이게 바로 알 수 있다. 그치? 간단하네. 그래서 이렇게 원소 같은 거 있어야지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자,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인 거 골라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제외한 거라고 했죠? 봐봐요. A가 B의 부분 집합 맞네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진 부분 집합 맞아요. 자기 자신은 아닌 거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보세요. 니은. 자, A 집합이 지금 소수입니다. 소수를 원소 가지고 있죠? 자, 2, 3, 5, 7 뭐 이렇게 소수들 계속 나가겠죠? 자, B 집합은 홀수를 원소 가지고 있죠? 홀수 1, 3, 5, 7 둘 사이 포함 관계가 없어요. 자,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아예 포함 관계 없습니다. 부분 집합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자, A 집합 보시면 X가 원소인데 1의 제곱근이래. 1의 제곱근. 제곱근 기억나? 중3 1학기 때 배웠던 거? 제곱의 뿌리근자. 그래서 뭘 제곱하면 1이 되니? 라고 했을 때 1과 마일도 제곱하면 1 되죠. 그래서 1의 제곱근 그러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라고 1 두 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B 집합 똑같네.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안 되지.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건 맞아. 근데 G 부분 집합은 아니다. G는 아니잖아. 그지? 자기 자리 똑같으니까. 이해가죠? 니은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2, 3, 5를 원소 가지고 있고요. 이 B집합 보세요.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어요. 10보다 작은 소수 누구야? 2, 3, 5, 7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치? 2, 3, 5, 7.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없네? 이렇게. 자, 그러면 A의 원소 2, 3, 5가 B에 모두 속하네요. A가 B의 부분집합 맞아. 지인 부분집합 맞죠? 맞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자, 미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0과 3 사이에 있는 유리수 엄청 많아서 제가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은 불가요. 표현 불가. 너무 많아. 0과 3 사이 유리수. 0과 3 사이 무리수 엄청 많지.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전혀 안 겹치지. 전혀 안 겹쳐. A하고 B의 관계는 실제로 보시면 이거 서로소야, 서로소. A 유리수, B 무리수. 완전 안 겹쳐. 그러니까 서로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서로소라고 한다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개념 체크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와, 여기 개념체크 많다. 6번. 잘했어요. 지인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우선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자.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누구 있겠어? 2, 3, 4. 자, 한번 해보자. 지인 부분 집합 구하라고 했어. 그럼 써볼게. 누구부터? 공집합부터. 자, 이제 원소 하나짜리 2 원소 가지고 있는 거, 3 가지고 있는 거, 4 가지고 있는 거. 됐죠? 자, 이제 원소 2개짜리 씁시다. 2, 3 가지고 있는 거, 2, 4 가지고 있는 거, 3, 4 가지고 있는 거. 자, 자기 자신을 쓰면 안 됩니다. 지인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제외하고 이렇게 7개를 써주시면 정답이 된다. 괜찮은 거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로 가봅시다. 어떤 게 필수 유형인지 한번 보자고. 어떤 게 문제화 되는 것이냐. 자, 첫 번째요. 기호의 사용 이렇게 돼 있죠. 타이틀이 뭐냐면 저 3지창하고 2지창하고 수리 구별할 줄 아냐 이거야. 구별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A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보세요. A집합의 모습을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있죠. 요게 집합을 기호입니다. 이게 모임이야? 이런 얘기야. 안에도 중괄호 들어있는데요. 그건 아니야. 그건 집합기호가 아니에요.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맨 겉에 있는 것만 집합기호고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즉 뭐냐. 자, 콤마 기준으로 지금 보세요. 자, 얘 공집합 아닙니다.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원소예요. 그래서 원소 하나, 0이라는 원소 하나, 1이라는 원소 하나.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긴 원소 하나. 자, 그래서 지금 원소가 몇 개다? A 안에는 4개입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원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다? A 집합의 원소 4개예요. 이거 따로따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집합도 아니고 이거 그냥 원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A에는 원소가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 1번이야. 1번 보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집합일까 원소일까는 아직 몰라요. 왜요? 중괄호인데요? 아니야, 몰라. 뭐 보고 하는 거냐면 이 기호 보고 하는 거야. 이 기호에 삼지창이 딱 나오는 순간 얘를 뭐로 봐라? 얘 원소로 보라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원소로 보라는 거야. 이거 통째로 원소. 왜? 삼지창이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A 안에 원소로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가 밑줄 그은 거 4개 중에 이렇게 생긴 건 없잖아. 0은 있지. 근데 0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헷갈리면 바로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요. 처음 보면. 자, 그럼 2번 보세요. 2번 기호.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집합이냐? 원소냐? 몰라요. 아직 몰라. 이 기호 보고 알아요.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지창으로. 그럼 뭐야?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자, 아까처럼 작다 크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 수학적으로 가야 돼. 수학. 부분 집합은 뭐라고? 자, 얘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할 때. 그래서 원소 가지고 보는 거야. 아까는 이게 통째로 원소였어. 왜? 이 기호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누구야? 자, 얘가 원소야. 왜? 이지창 나오면 이걸 좌변을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이걸 집합으로 봐야 되거든. 그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A야. 자, 그러면 1과 2라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는 집합. 원소 4개 있는데 여기 1은 있는데 2가 없죠. 이 4개 밑줄 그은 거 중에. 그쵸? 그래서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거야. 헷갈려? 잘 봐. 이제 다 또 3번. 자,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 자, 이것도 봐봐. 이지창이야. 그럼 이지창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집합으로 보라는 거야.
자, 0,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얘기는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이 집합의 모든 원소. 제가 밑줄 긋는 게 다 원소입니다. 0과 2라는 원소가 A에 속하나요? 0은 속해요. 2는 없네요. 4개 중에. 여기 있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게 통째로 원소예요. 똑같이 생긴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자,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집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자, 여기 중간에 기호가 삼지창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통째로 원소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원소가 A 안에 들어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밑줄 그은 거 있잖아. 아, 이거 보여? 들어있네? 들어있어. 들어있어.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이해가? 중괄호 있다고 집합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5번. 자, 얘 공집합? 아니, 아직 결정 안 됐어. 이 기호 보고 생각해야 돼. A를 뭐였어? 이거 삼지창이라고 했어. 삼지창. 삼지창.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게 얘 원소로 이렇게 생긴 게 A 안에 들어있나요? 그래서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근데 저기 뭐라고 했어? 쟤는 얘가 A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A의 원소.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걸 보자면 얘는 틀린 거고 얘는 틀렸어. 얘 틀렸고 맞는 걸 보자면 공집합은 A의 원소입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이거는 5번은 틀렸고 자, 요건 맞는 표현. 자, 이거는 어떨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늘 맞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건 늘 맞고 얘는 삼지창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원소로 들어있나요? 그러면 들어있어서 맞고. 오케이? 자. 헷갈리면 빨리 얘기해봐. 몇 번이 난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괜찮아요. 처음 보면 엄청 헷갈리거든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얘들아.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온. 이거 괜찮아? 다 이해했단 말이야 이걸? 좀 짱인데? 아, 이해 못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어렵다니까. 이거 처음 보면 되게 헷갈려. 이거 저도 저 때는 중학교에 있었거든요. 집합이. 이거 막 알아내는데 이거 한 달 걸렸어 저는. 누구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책 보고 이건 또 왜 맞다고 하고 이건 또 왜 틀리다는 거야. 뭐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서 막 저에게 좌절감을 줬던 파트인데 한 번에 이해했다고? 그래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이거 괜찮아? 이 5-1 뭐 안 해도 되겠어? 네? 뭐 해볼까요? 니은 해볼까? 니은 맞지? 맞아? 니은 해볼게요. 봐봐. 좋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마워. X는 21의 양의 약수잖아. 그럼 뭐 있을까? 1, 3, 7에 21. 인사 이렇게 4개 있네, 4개.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뭐였어? 7이 이지창이지. A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야, 이건 집합도 아니잖아. 이게 맞으려면 7이 원소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맞는 표현이죠. 니은은 틀린 거죠. 7이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7이. 이 기호를 잘 봐야 돼. 이 기호가 맞는 거지 얘는 아니야. 또 헷갈리는 보기 쭉 봐. 얘네 봐봐. 5-1번에서 헷갈리는 보기 얘기하세요. 설명해 줄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헷갈리는 거. 네? 삼지창으로 되어 있으면 네. 네. 그쵸? 7 있잖아요, 여기. 그쵸?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맞으려면, 이 이지창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이지창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맞아요, 또. 이거 이해가세요? 이건 맞아요. 얘를 집합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이지창은. 집합. 그러니까 삼지창이면 얘를 원소로 보라는 거고요. 이 좌변에 있는 거를 이지창이면 얘를 집합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삼지창이면 이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니? 들어있어. 자, 이걸 집합으로 보라는 거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게 얘가 원소야. 얘가 부분집합이면 얘가 7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해 있니? 있어. 그래서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원소 가지고 보는 건데 삼지창에 있으면 얘가 통째로 원소인 거고 이지창에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인 거야.
구별 가요? 헷갈리는 거. 다른 보기 빨리 얘기해봐. 처음 보면 됐다 헷갈려, 이거. 일단 얘기해봐. 뭐 해볼까? 괜찮아? 빨리 얘기해도 돼. 넘어간다 그러면? 괜찮겠어? 괜찮아. 다음 시간 혹시 하다가 안 돼도 질문하면 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얘들아.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했다고 뭐 짜증내고 이런 선생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 저 짜증나게 하려면 똑같은 거 한 50번 질문해야지 하면 제가 조금, 하다가,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요즘 저희 딸 가르치는데, 저희 딸이 지금, 첫째가 초3, 둘째가 초1인데, 제가 요즘에 수학 다마고치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데, 엄청나. 걔네들 저한테 막 똑같은 거 막, 보통 아빠면 더 이제 제가 여러분 선생이시면 걔네 입장에서는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면 제가 걔네한테 화를 낼 법도 하죠. 근데 사실 걔네가 한 20번 똑같은 거 덧셈 뺄셈 물어봐도 뭐 짜증내진 않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 저를 놀리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짜증나겠지만 일부러 저를 매기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의도가. 자 봐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잘 봐. 이거는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이거 딱 해결되면 안 헷갈리는 것 같아. 자 0이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들어있죠. 지금 제가 다시 똑같은 거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A집합은 원소가 몇 개일까요? 빨리 손가락으로 얘기해. 화면상에 손가락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해봐. 빨리 몇 개야 이거? 원소 얘기해봐. 손가락으로 얘기해 빨리. 그렇지. 4개야 4개. 왜 4개냐? 그럼 밑줄 그어볼게. 자 얘가 원소예요. 맨 마지막 중괄호만 집합을 이게 집합이에요 라고 테두리를 쳐준 거고요. 제가 밑줄 그은 얘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자 1번 보세요. 자 이지창이죠? 2가 A의 원소입니까?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가 없잖아요. 2가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맞네요. 원소가 아닌데. 자 2번. 자 보세요. 이지창이에요. 이지창이라는 건 얘를 집합으로 보라는 얘기야. 집합. 이 좌변에 있는 거 얘 집합이야. 이 집합이 얘 부분 집합이냐는 건 이 집합에 속한 제가 밑줄은 게 원소야. 원소. 1, 2가 요 안에 속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1 없어요. 없어요? 1 없죠? 2도 없어요. 이 4개 중에 1, 2가 없어요. 탈락.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번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맞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는데 어떻게 하면 맞을까? 그러면 삼지창이면 맞아. 삼지창이면 뭐죠? 얘를 집합이 아니라 원소로 보라는 얘기야. 얘 통째로 원소야. 이 원소 여기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얘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고요. 괜찮나? 이제 막 안 헷갈려?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건 벌써 나온 거고. 그치? 2번이 답이지? 자, 이제 3번 맞아 봐봐. 3번.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빨리 이지창인지 삼지창인지 봐. 이지창이지. 그럼 얘를 집합으로 보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원소야. 0과 1이 A에 속해 있나요? 라고 부른 거야. 얘가 부분집합이면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해야지 부분집합이니까 0과 1이 속해 있냐? 그럼 0은 있는데 1이 없죠. 그래서 속해 있지 않은 거야. 맞네요. 속해 있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부분집합이 아니야. 자 4번. 자 보세요. 삼지창이네. 삼지창스. 그러면 얘가 원소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 두 번째 있잖아. 정확해. 자, 5번. 자, 이제 또 중괄호 있다고 이렇게 집합이 될 우선은 이렇게 봐요. 이지창이야. 그럼 얘 집합 맞아. 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라는 건 이 집합의 너의 원소가 얘죠. 얘가 A에 모두 속하면 되는데, 자, 0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 맞아요. 헷갈리는 거.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다가 좀 헷갈리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왜 이런 거죠? 이렇게. 보통은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는 제가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 평소에 질문하려면 늘 어떤 문제인지 캡처 떠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 떠가지고, 자기 풀이하고 같이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은. 제가 교재를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5-3번. 여기 3번. 도전! 해보시고요. 도전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볼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A하고 B 집합이 1번에 있어요. A하고 B 집합이.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자, 제가 문제 써볼게요.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2하고 A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자, B 집합에는 1, A마4, 12마 A 이렇게 해서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A가 B의 뭐라고?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돼요. 그쵸? 속해야 돼. 근데 여긴 지금 2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2가 있어야 돼요. 2가. 그럼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누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A-4가 2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12마 A가 2일 수도 있죠. 둘 중에 누가 답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둘 다 해보셔야 돼요. 둘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A가, 요 풀어보면 A가 6일 때라는 거죠. 얘는 지금 얼마냐? 그러면 A가 10일 때네요. 그죠? 그럼 두 개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A 자리에 6을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2하고 6이죠. 자, B 집합도 한번 A에 6을 넣어보셔야지 확인할 수 있어. 6 넣어보세요. 그러면 1이고요. 6 빼기 4가 2이고요. 12 빼기 6이면 6이겠죠? 그럼 자, 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맞네. 그래서 얘가 맞네. 맞네. 그래서 A가 6이 답인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49분이구나.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자, A가 10이면요. 10이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A 집합은요. 2하고 10이겠죠. 자, B 집합을 보시면 A에 10 넣어보시면 2하고요. 6하고요. 2겠죠. 근데 얘 모든 원소가 얘에 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이 여기인데 여긴 10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닌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건데 서로 같은 집합이면 원소가 아예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 이렇게 있는데 여기 6이 있는데 여기 6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6이어야 돼요. A.S.A.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제가 2번은 못 풀어드렸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